막말로 저 아들이 상속자네 어쩌네 하면서 뭐 싹 다 빼돌리고. 오미선 사원님, 오늘 점심 저랑 먹어요. 저 진짜 직원이 되고 싶어요. 태풍 상사의 진짜 직원. 아버지 강진영의 장례식이 끝난 날 밤, 태풍은 어둠이 내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쌓인 먼지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은 어머니 정정민은 축 늘어진 어깨로 사진을 쥐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젠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 더 슬펐습니다. 엄마, 태풍이 부르는 소리에 정정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과 피곤이 번져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겼어. 그녀의 말에 태풍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을 뒤져 초를 찾아 하나하나 불을 붙였습니다. 초의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알지? 내가 다 잘하는 거. 그 한마디에 정정미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너까지 무너지면 나는 정말 끝이야. 태풍은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촛불의 불빛이 두 사람의 눈물 위로 잔잔히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밤, 태풍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집의 기둥이다. 다음 날, 회색 하늘 아래 태풍 상사의 사무실 안에는 고요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복사기 소리, 전화벨음, 커피 냄새, 그 익숙한 일상 속에서 염색한 머리와 청바지를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서자 모두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태풍 씨, 차선택 차장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는 강태풍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태풍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오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님의 아들? 며칠 전 전철 안에서 자신이 마주쳤던 청년,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스쳤던 남자, 그가 바로 이 회사의 후계자였다는 사실에 미선의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말들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태풍은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아버지 대신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뭐든 같이 해봅시다. 그때 구명관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현재 어음 2장이 부도 상태고 대방 섬유건도 결제가 미확인입니다. 장고는 그는 서류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해 당황해했습니다. 태풍은 그 숫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일단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그의 어깨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남은 직원들 사이에 낮은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저 나이에 저 얼굴에 회사를 맡는다고? 월급도 못 주는 회사인데 상속받았다고 싹 다 빼돌리는 거 아냐? 배송중 대리가 눈치를 보며 말을 던졌고 차선택 차장은 팔짱을 낀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대표님 아들이니까 말은 조심하자.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구명관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 친구 눈빛이 아버지 닮았어요. 그건 좀 믿음이 가더군요. 눈빛 믿다가 월급도 못 받겠네. 고마진 과장이 툭 던졌습니다. 그때 오미선이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표님이 아니라 그냥 동료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적어도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 그 말에 모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시각 대표실에서는 태풍이 아버지의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아직도 강진영의 커피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컵을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작게나마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 떠난 후에도 태풍은 대표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의 불빛은 모두 꺼졌고 창밖의 네온사인만이 희미하게 커튼 틈을 비췄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남긴 커피 자국이 여전히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태풍은 그 얼룩을 손끝으로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저 책상 위 먼지와 서류, 그리고 구겨진 어음 몇 장뿐이었습니다. 태풍은 답답한 마음에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볼펜, 도장, 오래된 명함, 낡은 수첩. 그러다 한쪽 구석에서 작고 반짝이는 열쇠 하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뭐지? 이건? 호기심에 책상 옆 서랍장을 눌러보자 딸깍 소리와 함께 숨겨진 공간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철제 비밀번호 금고가 있었습니다. 헐, 영화냐 이거. 태풍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근데 비밀번호는 뭐야? 버튼을 몇 번 눌러보았지만 삐삐삐
경고음만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비밀 같았습니다. 그 길로 태풍은 곧장 모몬의 호프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간판 불빛이 간신히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치킨 튀기는 소리가 섞인 가게 안 왕남모가 프라이팬을 돌리다 태풍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얼굴이 완전 피곤한데. 태풍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남모야, 우리 아버지 책상에서 금고가 나왔어. 금고? 남모가 튀김집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야, 그거 금덩이 들어있는 그런 거 아냐? 드라마 보면 꼭 숨겨둔 유산이 있잖아. 태풍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우리 집엔 금은 없었어. 아버지는 평생 회사 하나만 붙잡고 살았어. 남모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진지한 눈빛으로 태풍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열어봐야지. 혹시 모르잖아? 근데 말이야. 그는 닭튀김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대표다 하면 직원들이 싫어할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 밑바닥부터 밟아. 진짜 직원처럼. 태풍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진짜 직원처럼. 그래. 그래야 인정받지. 너, 그 눈빛 있잖아. 그걸로 버텨봐. 남모는 웃으며 맥주 한 캔을 내밀었습니다. 자, 사장님 말고 신입사원으로 건배하자. 태풍은 맥주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 태풍 상사 사람으로 시작하자. 다음날 아침, 태풍은 오랜만에 양복 대신 평범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맸다가 다시 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장 옷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옷이네. 그는 출근길 내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을지로 거리, 인파 속에서 태풍은 혼자서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로 다시 시작이다. 태풍 상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대표실 문패를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대표이사 강태풍이라는 이름이 사라지자 벽에는 희미한 자국만 남았습니다. 그는 상자에 짐을 담아 사무실 한켠으로 옮겼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앞으로는 신입사원으로 일하겠습니다. 태풍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신입. 이어? 차선택 차장이 어이없다는 듯 눈을 깜박였습니다. 네, 대표 자리는 비워두겠습니다. 배워야 하니까요. 그 말에 사무실 안은 웅성거렸습니다. 고마진 과장은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아니, 대표가 신입이라니. 세상이 미쳤네. 배송중 대리는 입을 삐죽이며 그래도 얼굴은 신입답네. CF 찍겠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와중에 오미선은 묘한 표정으로 태풍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진심인지 아니면 체면용 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여기 괜찮죠? 태풍이 조심스럽게 미선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아, 예. 뭐, 괜찮아요. 미선은 시선을 피하며 계산기에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태풍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이리저리 오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구명관 이사 옆에 서서 숫자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 거래처 코드, 4자리 숫자네요. 중요한 거죠? 그야 당연하지. 회사 돈이 오가는 숫자니까. 그럼 혹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4자리 숫자라면 뭐일까요? 구명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음만기일? 아니면 법인번호? 그게 왜 궁금해요? 태풍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요. 오후가 되자 그는 차선택 차장이 전화로 숫자를 돌리는 모습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전화번호? 아니야. 그건 아니지. 옆자리에서 미선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산기? 하지만 금고의 비밀번호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태풍은 결국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풍 상사에서 제일 중요한 4자리 숫자라. 뭐지? 도대체? 그때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숫자요? 그거? 사람 수 아닐까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4명. 태풍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그 순간 금고보다 훨씬 무거운 답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태풍은 미선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맞죠? 그의 미소가 조금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안에 울린 전화벨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오미선은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인천항요? 아, 물건이 도착했다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류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태풍이 뒤따라 나서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대방섬유에서 주문한 물량이 인천항에 도착했대요. 근데 기사님들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같이 가요.
배우려면 현장이 최고죠. 태풍은 웃으며 따라붙었고 미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천항 부두에 도착했을 때 바닷바람과 기계 소리가 동시에 몰아쳤습니다. 커다란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크레인이 움직일 때마다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저기요. 태풍 상사에서 왔습니다. 미선이 서류를 흔들며 외쳤지만 화물차 기사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서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도착지가 다르네요. 이거 다른 주소잖아요. 한 기사장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주소는 예전 주소인데 지금 안 옮기면 내일 벌금 붙어요. 미선이 다급히 말했지만 기사들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태풍이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단순 오기예요. 우리 사무실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기사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상 도착지가 틀리면 운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사 방침이에요. 미선은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녀는 가방을 뒤져 수첩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거래처 담당자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방섬유 김 과장님이시죠? 네, 저 태풍상사 오미선인데요. 아, 그 주소요. 네, 도로명으로 바뀌었어요. 바로 수정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녀는 전화기 한 손에 다른 손으로 휴대용 팩스를 설치했습니다. 잠시 후 기계에서 칙 소리를 내며 새 서류가 출력되었습니다. 됐어요. 미선이 땀을 닦으며 외쳤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이 새 서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명했습니다. 이제 출발합시다.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이 천천히 부두를 벗어날 때 미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 이거 또 벌금 물 뻔했네요. 태풍은 그런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와, 진짜 프로시네요. 이런 일 하루에도 10번씩 생겨요. 그녀는 웃으며 손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 순간 바닷바람이 불어 미선의 머리카락 끝이 흩날렸습니다. 햇살이 그 머리칼 위로 내려앉고 태풍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묻은 땀방울이 반짝이며 빛났습니다. 왜요? 미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대단해서요. 그의 말투가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컨테이너가 트럭에 실려 먼 길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부두를 걸었습니다. 이 일 정말 재미있네요. 재미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네, 사람하고 부딪히고 문제 생기면 바로 해결하고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미선은 잠시 그 눈을 피했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이제 진짜 직원이 된 거네요. 사장 아니에요. 오늘부터는 강태풍 사원입니다.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청년 같기도 하고 한 집안을 짊어진 어른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태풍은 한참을 망설이다 미선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오미선 사원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랑 점심 괜찮죠? 네? 저요? 저 진짜 직원이 되고 싶어요. 태풍 상사의 진짜 직원. 태풍의 눈빛은 장난기가 아닌 결의로 빛나 있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김밥 천국이라도. 좋죠. 태풍 상사 근처 첫 거래처는 김밥 천국이잖아요. 그는 그 말에 즐겁게 웃었고 미선은 모처럼 편안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당 창가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따뜻한 미소와 함께 김밥이 놓였습니다. 여기 단무지 추가요. 태풍의 외침에 미선이 피식 웃었습니다. 사원님, 이제 제법 현장 사람이 됐네요. 그렇죠?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래도 해볼 만하네요. 그는 김밥 한 조각을 집어들며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게 아니라 피었다가 이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말이네요. 그 말처럼 나도 언젠간 이길 거예요. 태풍 상사로. 미선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너머 사무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구명관 이사는 자리에서 한숨을 내쉬며 오래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진영의 낡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암시하듯 네 자리 숫자가 희미하게 새겨진 계약서 한 장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숫자는 아직 태풍이 모르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사무실 한켠의 태풍은 미선이 건넨 커피를 마시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멀었지만 꼭 해낼게요. 그의 눈빛 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씨는
곧 거대한 태풍이 되어 세상을 향해 불어가기 시작했습니다.